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알록달록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겠는데요.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전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ES지구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쓰레기는 자원이다 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서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ESG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대표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자원 재순환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밝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하행난 자원순환시민센터 교육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희 둥근네모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둥글둥글 표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최주희 부산 녹색 구매 지원센터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그때 너무 추우셨죠? 네. 오신데 네. 주부 탐사단으로 활동해주신 조희정 씨 함께 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날 제일 추운 날이었던 것 어,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추운 날 또 그 공간을 가시면서 또 어린이들이랑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녹색 구매 지원센터 대외 업무를 맡고 있는 최주희 간사입니다. 부산 녹색 구매 지원센터는요, 에코니아가 환경부와 부산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고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곳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녹색 소비 정보 제공, 녹색 생활 실천 교육, 대형 유통 매장 모니터링, 지역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네. 홍숙희 대표님? 네, 네. 홍석희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홍석희. 주식회사 둥근 네모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 둥근 네모라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좀 최소화되는 나오지 않은 제품들을 좀 판매하는 이런 매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세제를 좀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 아니면은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자원순환 거점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제 리필 스테이션. 독특한 것 같아요. 네네 세제를 통을 들고 오면 살 수 있는 이런 리필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또 하행남 교육위원장님.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시민센터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행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초, 중, 고 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바른 분리배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학생들과 같이 강의도 하시나요? 네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주부탐사단의 조희정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제구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주부탐사단으로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와 플라스틱 방앗간 에코언니아를 탐방하고 온 조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정말 지역에서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 사업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분들이신데요. 이제 이 분들과 함께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이 하시는 일들을 시민들이 함께 실천하고 또 그분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리 하행남 교육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속 탄소 중립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쓰레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그다음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자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알쓸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2시간 연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지구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들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시간은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 토론 그렇게 해서 2023년도의 제목이 뭐냐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성 반대에 대한 이슈 토론을 했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환경 수업을 토론의 형태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수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학생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학생들이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네. 자기의 생각들을 좀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네.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원 재순환에 대한 생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 일찍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일을 해오신 분들인데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코원이야. 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에코니아를 한 20년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거의 한 그 정도에 그쵸, 근접해요. 그쵸. 2007년도에 네. 처음 개설됐고요. 아, 진짜 오랫동안 이런 네.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가 더 적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에코니아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될 때 이제 활동을 시작한 1세대 사회적 기업 에코라이프 살림을 모태로 이제 활동이 시작되었고요. 부산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역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만든 사회적 기업이 에코니아입니다. 네. 에코니아는 말 그대로 언니야, 중고령 여성들이 살아오면서 획득한 친환경 생활의 지혜들 을 이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니아의 눈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버려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폐연 수막으로 에코백, 선풍기 커버 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식용유로 친환경 세탁비누 만드는 등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을 언니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수익도 창출되고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에코니아의 활동 결과만큼 그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또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에코니아는 일석삼조의 환경 실천을 하는 곳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에코니아가 친환경 상품을 만들고 유통을 한다고 보면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부산 지역 곳곳에 에코니아와 유사한 친환경 실천 거점을 만들어서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까지 함께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오랫동안 많이 네, 하셨네요. 저도 사실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상점에 가면 에코니아 제품들을 가끔 보거든요. 네. 네, 네, 저도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랬었군요. 우리 또 홍석희 대표님, 아까 또 뭐 이렇게 세제 리필 스테이션 어떤 곳인지 저 참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저희는 아무래도 매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제가 맨날 말하는데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한 매장이지만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진짜 관심이 원래 없었거든요. 저는 활동가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일회용품도 좋아하고 막 물티슈도 엄청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럼 물티슈를 10장 쓸 걸 한 장만 써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눈높이에 특히 주부들이 이제 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간편한 걸 많이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눈높이로 실천하는 거를 권장하면 되게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한 소비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가치가 있는 걸로 돈을 벌어보자가 좀 컸고요. 그리고 그런 소비가 너무 당연한 문화.
그러니까 포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포장이 없는 무포장 문화가 너무 당연하고 슬리퍼 신고 그냥 세제통 하나 들고 와서 세제 받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아직까지도 포부이고 향후 방향인데 이제 그러한 취지로 이런 매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아우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 또 그런 네. 가치를 읽어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사업을 펼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리 배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또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또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우리 마을교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홍석기 대표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물티슈 사용량을 줄인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아무래도 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물티슈 나오고 나서는 정말 행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네. 있으면 행주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수를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그 생수 브랜드 회사 중에서 스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그 라벨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생수를 이용하고 그 생수병을 모아서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회수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페트병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보다 그 회사에서 다시 수거해서 가니까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생수를 사용하고 저도 사실 그 문 앞에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거든요. 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페트병 밖에 내놓으면 편한데 그것만 따로 또 모아야 되는 뭐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더 재활용을 더 잘 될 수 있게 재활용 높일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제가 경험상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는 아파트에서도 보면 저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잘해서 내놓고 싶어도 분리배출한 거를 제대로 수거해 가지를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이스팩도 가져가질 않아서 구청까지 가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스팩 수거함도 생겼고 팩 건전지도 예전에는 수거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팩 건전지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뭔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주변에 이런 생각들을 들었을 때 참 이게 그냥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홍석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조희정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좀 변하고 그게 문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변화의 시작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이렇게 재순환이 되려면 이런 가정에서부터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혹은 뭐 꼭 간편하진 않지만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우리 하익남 교육위원장님. 네. 예, 저희들도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꼭 이거는 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떼어서 붙이는 건데 비행분석입니다. 비행분석이요? 예, 비행분석. 그게 뭡니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이지 않게 만 배출을 하면 제대로 된 자원으로 우리가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우고 헹구고 하는 게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그 귀찮음을 우리가 감수하면은 충분히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간단하지만 아주 쉽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비행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플라스틱 통에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묻어 있거나 뭔가 담겨 있으면 그게 또 다시 자원으로 되기가 힘드니까 그걸 다 비워가지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이지 않게 기억이 쏙쏙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비행 분석과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 중에
의외로 많은 것들이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되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 그걸 환경 제품으로 만드신 우리 에코니아에서. 네. 에코니아는요, 실생활에 접목되는 활동으로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이제 세탁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폐식용유가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폐식용유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세탁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환경 표지 인증 제도인 이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환경성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보시면 항상 펄럭거리는 현수막, 공연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 공연 현수막이 무수히 많은 공연들이 홍보되고는 있지만 그게 공연 기간이 끝나면 전부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맞죠. 근데 방수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재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순환을 통해서 가방이나 장바구니, 앞치마, 그다음에 선풍기 카바 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재탄생을 시키죠. 네, 그다음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조각이나 음료 뚜껑을 모아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플라스틱 방앗간인 부산을 2020년 10월에 개소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 캠페인을 참여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와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관하고 분류, 그다음 세척과 건조 과정까지 다 거친 후에 제품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뚜껑이 파도 모양, 부산 상징의 파도 모양도 있고 환경 멸종 위기종인 상갱이나 도롱뇽, 키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리워드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면서 교육 또 같이 하고 있고 이제 환경 인식 전환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생산,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신청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교육이나 저도 사실은 떡방앗간 가봤거든요. 이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떡방앗간이 뭐인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방앗간을 네네. 찍어내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매장을 또 운영하시는 또 우리 홍석희 대표님, 이런 매장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어디 있는지 또 우리 집 주변에 또 가까이 있어야지 또 가서 뭐 이렇게 세제도 받아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이용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는 좀 파악이 조금 안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부산에 이제 중간 이런 지원 기간까지 하면 한 12개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난 곳도 있고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곳까지 해서 또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인근에 매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좀 돈이 많으면 잘 보이는데 1층에 해가지고 좀 주변에 분들이 많이 오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2층에 있는데 그 이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멀리서도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 중에 연지동에서 오시는 분은 이제 세제통을 아예 비울 걸 딱 크게 비워놓고서 그 정기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불편하지 않냐 하니까 이 정도 수고로 오면 괜찮다고 뭐 예전에는 막 양산에서도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세제가 떨어졌을 때 그 리필 제품을 사도 어쨌든 비닐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필을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몰에 친환경 제품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하고 오셔서 궁금한 것들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문의가 막 오거든요. 거기 뭐 하는 데인지부터 해서 오셔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진짜 이렇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 인지도가 전체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좀 많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연제구 그 온천천
쪽에 그 파크시티 아파트 근처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멀지 않네요. 네, 저도 맞아요. 온천전 축제나 온천전 벚길 걸으실 때 한 번쯤 들러보실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런 아주 위치인 딱 것 좋은 같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차도 가능하고요. 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네. 우리 또 그 에코니아는 어디 쪽에 있나요?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만나려면 구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네네. 네, 그 구서 시티타워 건물 아, 1층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여기 시민들이 우리 여기 찾아가는 교육을 또 하시고 있지만 또 시민들이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어딘지 또 아셔야 되니까. 네. 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런 노력들도 사실은 정말 필요해 보여요. 양산에서 쓰레기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 세제통을 들고 오신다는 그분들의 어떤 노력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희 선생님 네. 한번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파는 천연 수세미, 수세미 너무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칫솔도 이제 나무 손잡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칫솔 사용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그 샴푸, 린스,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마흔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체 샴푸, 고체 린스 이런 거는 잘 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샴푸, 린스는 고체가 잘 써지는데 고체 치약은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고체 치약을 좀 더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나무 칫솔 모는 재료가 뭔지 궁금한데요. 플라스틱 맞습니다. 아, 모는 아직 아직까지, 플라스틱이에요. 네, 위생상의 문제나 아. 그런 그 아직 그 네. 기술의 문제로 아, 그렇구나. 네,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네,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제주도에 플라스틱을 안 쓰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가서 고체 치약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입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던데 고체 비누나 고체 샴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우리가 샴푸 같은 걸 쭉 짜면 굉장히 많이 짜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딱 쓰고 또 남아 있으니까 빨리 또 헹궈지기도 하고 정말 이게 친환경에 왜 고체 비누나 이런 걸 쓰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영남 교육위원장님 좀 좋은 사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일회용품을 안 쓰고 싶지만 어딘가를 가면 그걸 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 맞습니다. 가게 되면 무조건 일회용으로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운동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세척 시설을 만들어서 장례식장에서 그 다회용기를 쓰면 세척 시설에서 가져가서 그걸 다 세척을 해서 다시 주는 형태로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용기 공급하는 세척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이제 부산으로 서울로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면 조만간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제일 많이 우리가 쓴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행사장. 식사장? 요즘 식당에도 계속 나오죠. 식당에 종이컵으로 바로 맞아. 바뀌더라고요. 아니면 뭐 커피숍 이런 곳? 배달. 맞아요. 예전에는 어쩔 수 짜장면 없네요, 시키면 정말. 네네. 이렇게 하면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서 맞아요. 씻고 지금도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일회용품으로 하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해가지고 제로 식당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다회용기를 쓸 것인지.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 다회용기가 오고 그걸 먹고 내놓으면은 이제 그걸 또 세척 작업을 통해서 그 매장으로 또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서울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땡땡, 네. 요 땡땡, 네. 땡땡땡 이런 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의식을 좀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클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지자체들도 많이 우리가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례네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네, 부산에도 사실은 유용한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산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부산에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가까운 예로 그 건전지 우리가 크게 무슨 사례를 크게 막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건전지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면 교환해주고. 주민센터에서 네. 하나 새 거를 줘요. 아, 그래요? 네네. 몇 개를 모아야지? 10개를 모으면 아, 한 개를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15개를 가져갔는데 네. 반올림을 해서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는데 또 이런 행제가 건전지도 요즘에 비싸니까 맞아요. 비싸요. 요즘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휴지를 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네, 그런 게 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지만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맞아요. 번씩 네. 맞아요. 가보십시오. 네, 네. 아마 시민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건전지 막 굴러다니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바꿔주신답니다. 새 걸로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환해서 쓰시면 자원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 지갑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실은 조금 아쉽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운영을 하시면서 좀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홍석희 대표님? 저희도 이제 그 자원순환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에서 멸균팩이랑 이제 음료수 병뚜껑 그리고 뭐 빈 용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폐전선을 수거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보내서 거기서 구리만 뽑아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뭐 자원순환 거점센터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은 지었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또 좋게 재활용되게 하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멸균팩만 해도 이제 재작년쯤 제가 아마 그 저희 지자체를 다 조사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멸균팩이 다행히도 저희 부산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수거를 하고 정 안 되는 구는 이제 그런 자동 기계에 수거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보상으로 뭐 휴지를 주는 곳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이제 제지사에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종이팩은 수거된 종이팩은 이제 휴지로 재활용이 되지만 멸균팩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실제 멸균팩이 올해부터 아마 재활용하기 어려움으로 표기되는데 이게 재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더 제대로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멸균팩이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는 딱 그것만 받아서 실제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은박은 은박대로 쓰이고 종이는 종이대로 쓰이는데 이런 시스템이 지자체에서도 그 종이팩 수거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그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담당 주무관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랑 그리고 구마다 다 다르니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어디 가서 보상해줘야 되고 뭐 휴지 주는 데 있고 쓰레기 봉투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뭐 근데 아마 그 부산시에서 공표해서 뭐 어떻게 기준을 이번에 올린 공고문을 보긴 했는데 이걸로 다 통일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조사했을 때는 너무나 달라서 이런 기준을 좀 통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저기 서로 다르다 이러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여기는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줘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걸 실행하는 공익기관이나 주무관님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또 있으셔야지 주민들한테만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부 입장에서 자원이 재순환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셨던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요유팩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우유팩을 모으면 이제 행정복지센터 가져가면 보통 휴지로 바꿔주긴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아서 다 가지고 간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뭐 모아서 가지고 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요즘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거 이제 분리 배출했을 때 딱 수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팩 수거함도 없다가 생겼듯이 우유팩을 좀 따로 모아서 가져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안 그래도 그 아이쿱 생협 협동조합에서 그 멸균팩 재활용 그거 이제 재활용률 올릴 수 있도록 서명 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멸균팩을 이제 재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이제 종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플라스틱 사용률도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멸균팩 자체도 재활용하게 되면 건축 자재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뭐 보드 만드는 뭐 건축 자재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멸균팩을 2024년 우리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어려운 표시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뭐 태우거나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수거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봐야 정말 좀 사용량 줄이고 아끼고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기업에서 아예 용기를 만들 때 포장에 치중하지 않은 예쁜 포장 말고 좀 심플해도 좋으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용기들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6.3MHz 연재 FM에서 제작한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쓰레기는 자원이다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하행남 자원순환시민센터 교육위원장님, 최주희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 간사님, 홍석희 둥근네모 대표님,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주부탐사단으로 활동해 주신 조희정 마을교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네, 이렇게 빨리. 네. 저도 사실 주부지만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지 실천할 수 있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에 방문을 했었죠. 네. 너무 추운 날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는 분도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우리 하행남 교육위원장님. 예. 네.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 좀 어떤 곳이지 하는데 그냥 부산 사람들이 생곡 쓰레기 매립장 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제가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그때 이름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 냄새라든지 그 대기 오염된 느낌을 그냥 실제로 몸으로 느껴서 그때 제가 받은 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배려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이렇게 환경의 차이를 실제로 급격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실제로 가보는 곳이 가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보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날 갔는데 어린이 탐사단이랑 쓰레기가 이렇게 트럭에서 쏟아지는 걸 봤거든요. 와, 저 쓰레기들이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을 고려한 시민 참여형 녹색 소비생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넛 열매를 활용한 세제, 그다음 구연산을 활용한 천연 섬유 유연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가루 치약을 만들어 보는 등
친환경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에도 부산시 내의 유아기관, 학교, 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 소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인식이 일반적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고 또 특히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의 환경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랑 협약을 맺고 있는 녹색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매달 캠페인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잔반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식 없이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먹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분리배출 제대로 해야 돼. 전기불 꺼야 돼. 코드선 뽑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마트에 가도 친환경 물건 마크 있는 거 찾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교육 피드백들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때 사실 진짜 머리가 쭉 설 정도로 약간 전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보람차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네 교육을 되게 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잘 배우면 어른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가치 소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치 소비는 교육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석희 대표님은? 저도 그 조기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네. 그 식당 밑에 가는데 텀블러를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컵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종이컵밖에 안 주는 식당이라면서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물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료수 먹을 때 종이컵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저는 이제 교육이 메인업은 아니어서 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직원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교사들이 연수 이럴 때 구매지원서 강사단 연수도 제가 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례적으로 저희는 체험 그러니까 이론 수업보다는 저는 체험과 결합한 수업들을 좀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나가면은 이렇게 뭐 물론 잘 저보다 이론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샴푸바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 샴푸바가 그냥 내 두피에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쓰면은 그 다음부터 의미가 더 크잖아요. 뭐 이거 하나 쓰면 통 반통을 줄일 수 있어요. 뭐 이것부터 욕실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놓으면 통이 3개가 없어집니다. 딱 이 포인트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딱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도 막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맛을 들이니까 그 다음엔 내가 무슨 실천을 해볼까. 뭐 제가 맨날 물티슈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제 지인이 진짜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괜히 물티슈 쓸 때 양심에 찔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직임이 변화가 돼서 저는 이제 교육이 되게 다방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매장에 밖에다가 이렇게 병뚜껑 놓는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는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도 교육이고 어른들도 이제 같이 분리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 돼서 전 실생활에서 좀 되게 일상적으로 좀 많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활동들이 여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주부들 또 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희정 네. 선생님은 이런 활동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마을교사 활동하면서 연제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랑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딱 첫 만남이 플라스틱 압축해가지고 거대한 블럭 형태로 돼가지고 한거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엄청 많이 쌓여 있는 블록 형태 쓰레기가 딱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이제 자원순환을 위해서 이제 선별 작업도 하고 그 여제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도 폐 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업사이클링 많이 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이 좀 정말 제대로 다 실천이 돼서 쓰레기 양이 진짜 좀 줄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 나누었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그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한 번씩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주변에서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랩핑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주변 상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이제 생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또 너무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의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부산의 쓰레기 배출량이 1일 3,500톤에서 4,000톤 정도. 와, 대구에, 예. 1톤짜리 네. 그 트럭이 3,000대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4,000대. 3,500톤에서 4,000대. 4,000톤. 와, 그렇군요. 일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생활 폐기물에서 오는 재활용이 되는 건 한 60%.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에서는 한 40% 정도가 재활용으로 된다고 하는데 부산이 생활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 그 하는 양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021년까지가 정확하게 좀 나왔는데 2021년 부산 쓰레기 배출량이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78만 6,487톤. 78만 6,487톤이요. 야, 와, 숫자만으로는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 가늠하기 그렇죠. 힘든 정도입니다. 와, 정말 제가 그때 봤을 때 정말 그냥 뭐 산 하나가 다 네. 쓰레기였어요. 네. 그걸 또 산을 뭐 흙으로 또 덮고 또 하고 이렇게 이만큼씩 차를 타고 한참을 꼬불꼬불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쓰레기 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정말 이게 사실은 숫자만으로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는 체감이 것 잘안 같은데요. 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그런데 네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네. 그 중에서 이제 네네. 재활용되는 비율이 재활용되는 게 54만 8,799톤.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소각되거나 네. 매립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쓰자고 하면 또 환경오염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생산 과정부터 폐기 과정까지 고려한 소비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홍석희 대표님. 네, 저도 아까 여기 그 주부탄화산 조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꾸 소비자나 국민들이 책임져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과 그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건 일회용품 사용 진짜 너무 많이 늘었던 거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줘서 지금 이제 거리낌 없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테이크아웃이 아닌 커피도 매장 가면 종이컵으로 바뀌어 있어요. 와,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게 환경 호르몬부터 해서 인체에도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권장하는 문화로 바뀌는지 모르겠고 그거를 저희도 무방비 상태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오히려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백날 우리가 아무리 뭐 줄여도 한 방에 끝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 조희정 선생님 네. 어떠신가요? 저 이번에 견학 다녀오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제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도심 속이라서 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실감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와,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보고 직접 보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 생곡 쓰레기 매립장마저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쓰레기 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게요. 라는 의문이 네. 들었고요. 실제로 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수출되었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헌옷 많이 그렇죠. 수출해서 세계 5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구가 쓰레기장이 될까봐 너무 걱정도 되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환경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저는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이 생곡 우리 부산 시민 다 수입 매장에 가서 필수 코스로 무조건, 가야 네, 돼요. 의무적으로 한번 갔다 와야 네네네. 정말 경각심이 들고 더 환경에 관심을 갖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 교육으로. 네, 저희가 10명이 이상 돼야 그 네. 매장까지 갈 수 있죠. 있고 개별적으로 아. 가봤거든요. 네네. 5명이라 센터만 구경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네. 우리 뭐 학교 교육으로 뭐 시행을 한다든지 반드시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 저도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리수거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분리수거율을 좀 높이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리수거율이 높다고 하지만 다른 때 비교해서 높다는 거지 사실 한참 더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막상 제품들을 수거해 보면 다시 쓰기가 어려운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뭐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개인이 바뀌면은 기업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비자 그래서 운동 예, 이렇게 우리가 의식 있는 네네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복합 재질이 있다든지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칫솔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네네.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소비를 할 때 의식 있게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소비를 안 하는 형태로 하면 기업들이 이 목적이 뭡니까?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인데 사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또 묶음 뭐 싸다 네. 이러면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솔직히 말을 네, 하면. 네. 네. 그래서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기업이나 국가가 좀 바뀌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산 같은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다 사실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 하나하나씩 다 네, 네. 죄송합니다. 뜯어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산을 세기로. 분리해서 네, 노리고 하는 있습니다. 게. 네. 그래서 우산 같은 경우가 넣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우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재난 방송할 때 우산 막 널브려 있는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자원 재순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코원야에서는 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네. 저도 해주실 수 사실은 있을까요? 멸균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네네네. 종이팩 분리 배출 표시가 2022년경에 이제 사라지고 현재는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냉장 보관이 가능한 우유나 주스는 일반 팩. 근데 공정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진짜 고품질의 펄프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비행 분석, 비우고 헹궈서 분리하고 배출하고 썩지 않으면은 자원 순환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냥 일반 종이에 섞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멸균팩 같은 경우에도 뭐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하고 내용물이 상하지 않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근데 겉은 종이팩이고 또 안은 내부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제조 업체에서 따로 수거하는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런 곳은 페이퍼 타올로 다시 재탄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수거를 하는 곳도 딱 그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나서 버리기에는 용이하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멸균 우유가 계속 와요. 한 달에 한 박스씩 딱 이렇게 오면 그걸 먹고 버리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라서 분리 배출을 하지만 저 외에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아직은 어렵죠. 네. 분리 배출 우리 이렇게 둥근 네모에서는 어떤가요? 또 이게 재활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에코원야에서 플라스틱 방앗간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 병뚜껑을 모으잖아요. 그게 원래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버려진다는 취지로 그런 작은 음료수 병뚜껑들을 모아서 이게 고품질의 이제 부가가치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버릴 때 이렇게 막에 잠궈서 납작하게 잠궈서 페트병 뚜껑을 막아주세요 이러고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버리면 위에만 잘라내고
버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뚜껑은 그렇군요. 제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에코원야로 보내면 리워드 제품들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문제는 요 안에서도 그 이중 병뚜껑이라고 이제 병뚜껑 안에 보면 맞아요. 고무마개가 네. 있든지 특히 페트 맥주 음. 막걸리병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돼요. 같은 소재가 아니라서 단위 소재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분리해서 오시라 해도 꼭 섞어서 오시거나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해도 끈적끈적한 음료수 그렇죠. 이렇게 묻어 있으면 다른 것들까지 다시 다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활용률이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이제 이왕 자원을 재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거라면 좀 더 관심 있고 정성스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모으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리배출을 해도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혹시 분리배출을 실제로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실까요? 아, 네.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혹시 물기 젖은 종이 타올은 재활용이 될까요? 젖은 될까요? 종이 타올. 말려야 되지 않을까? 종이 타올은 젖은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젖은 거 뭐 이렇게 흘린 거 닦고 보통 그냥 이제 일반 쓰레기로 많이 버리는데 사실은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오염된 거는 사실 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게 물기만 젖은 거는 말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리면 재사용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폐지 모을 때 네. 폐지도 이제 젖은 폐지는 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젖어서 방치해서 거기서 이제 오염 물질이 생기거나 뭐 이게 왜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재활용이 안 되는데 폐지도 저희가 모으다가 뭐 물을 쏟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젖은 종이도 다시 보자. 네, 젖은 종이도 다시 보자. 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네,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더 많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저희들은 이제 자원순환 시민센터는 또 다음에 대표님이 와서 더 큰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교육위원장으로서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이 2023년에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을 나가다 보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또 쓰레기를 또 만들어내는 형태여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결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 보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애들은 쓰레기는 그냥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버리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다가 그 토론 수업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져가서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다른 이슈로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은 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해는 또 한번 들어보는 걸로 강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수업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에코원니아는요? 네, 저희 에코원야는요. 부선 지역 동네방네 구석구석 에코원야랑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거점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에서는 둥근 네모랑 에코원야가 같이 해서 플라스틱 방앗간도 하고 친환경 제품도 같이 팔고 하는 것처럼 친환경 가게, 친환경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친환경 실천 장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우리 홍석희 대표님 재미있는 것들 기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이제 그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더라도 매장 내에서 뭐 작년에 이제
21% 파티라든지 저희끼리 했지만 그리고 뭐 네모 바다 장터 이래가지고 뭐 그 한참 아나바다 이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뭐 같이 나눠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많은 기관과 많은 단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리필 문화를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만 원래는 더 많이 생겨서 곳곳마다 그냥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기도 그렇지만 부산 이제 그 경제 활성화 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리필 카가 다니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차 때문에 탄소 배출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 곳에 많은 분들이 여럿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리필카에 세제를 실어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기관에 가서 그 세제를 덜어서 일단 한 번은 좀 무료 나눔도 해보고 써보고 좋으면 이제 다시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런 리필카를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요. 아마 3월부터는 좀 보완해가지고 상품 서비스로 이제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책 안 읽는 아이들 그 찾아가는 책방에서 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이 리필카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어느 동을 다니는지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부르면 예. 오는가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협약하고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뭐 기관들 아니면 아파트 단지 이러는데 네, 네. 이후에는 이제 좀 부르면 가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진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죠. 다음에는 주부 탐사단에서도 네. 같이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리필카 네. 홍보도 열심히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토론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 네. 제대로 버리면 자원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최주희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친환경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에코니아와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석희 대표님. 그 일상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런 실천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희정 선생님. 네. 길게 준비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시면 쓰레기 네네. 이제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 노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미 다 잘하시고 계신 분들이신데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B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재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9편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ESG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쓰레기는 자원이다를 제작 방송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자단과 주부 탐사단을 모집해서 직접 자원이 순환되는 현장들을 취재하고 탐사도 했습니다. 이 방송과 활동들을 통해서 제시한 새로운 방향들이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는 기후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FM 106.3MHz 연재 공동체 라디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